예, 안녕하세요. 예, 경남가계대 박상혁입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임경수 선생님의 그 이제 시골 요 책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주제가 이제 퍼머컬처로 귀농귀촌 귀향을 하자, 설계하자. 그러니까 귀농귀촌 할 때 딴 생각 말고 이제 퍼머컬처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제안을 주신 거 너무 좋았습니다. 책 표지 저도 그때 투표할 때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시골로 가는 게 귀향이다. 근데 귀향 방식의 방법론이 이제 퍼머컬처라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 이제 저희 학교도 여러 번 오셔갖고 강의들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통찰력 그 있는 귀한 말씀 주시는데 이게 참 매력적인 말씀인데 주류는 이거를 안 쫓아가더라고요. 예. 보니까 주류는 이 방식을 싫어할 것 같아요. 퍼머컬처 방식, 그 다음에 그 사품종 소량 방식의 생산과 나눔 방식, 그러니까 로컬 푸드 운동. 그러니까 진짜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만 좋아하는 그 키워드들이라 이게 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 북새통 073번째 이 책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귀향, 귀농도 아니고 귀찬도 아니고 귀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키워드라 로컬리티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로컬리티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삶의 경험들이 쌓여져 있는 곳이 바로 로컬리티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도 이제 서울의 석관동이라는 동네가 저의 고향과 같은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어떤 분들이 모여 있냐면 지방에서 소위 말하는 경제적 약자로서 어, 직업은 얻어야 되고 그래서 와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그 옆에 연탄 공장이 있어요. 이 연탄 공장 종사자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잘 경제적으로 잘 못 사시던 분들이 저희 살던 동네예요. 성북구죠. 그래서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 지금 물론 다 그런 게 없어졌고 다 발전했지만 지금도 한 4, 5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아직도 거기서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싸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던 서울은 다 삭막하고 그 로컬리티도 없고 뭐 고향 같지도 않은데 그나마 제가 살던 동네 석관동, 장이동 이런 데는 로컬리티가 남아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최근에 서울에서 이사를 갈 때 제가 이제 집을 구해드렸는데 제 로컬리티가 남아 있는 그 곳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 동네가 뭐가 좋다고. 근데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걸었던 관계들,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어머님이 거기다 이제 집을 얻어드렸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삶을 살아본다는 거, 로컬리티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에 이 개념에서 이제 대도시, 골목길, 아파트도 가능하다라는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귀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계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공간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퍼머컬처 방식으로 한다. 농사 플러스 농사 아닌 일에도 포함해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하는 것. 그러면서 또 나온 우리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죠. 반농 반X. 반만 농사 짓고 반 X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 충실한 그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 지향점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지향해서 살면은 그거야말로 귀향 디자이너로서 성공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 저자분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X는 본능, 아까 질문하셨죠. X는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반만 농사 짓고, 그러니까 반 농사 짓는다는 얘기는 최저 생계비 정도의 그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농사를 소규모로 짓고 나머지 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점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미난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해주고 계세요. 에듀머니에 있던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시흥에 살고 있는 3인 가족이 귀농귀촌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년 여성 아내분만 귀농을 원하시고 남편은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이죠. 두 자녀는 독립했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 식구입니다. 귀농귀촌을 하려고 봤더니 자산 규모가 2억 5천만 원의 아파트와 1억 6천만 원의 금융자산인 거예요. 합쳐보니까 이거 4억 1천만 원이에요. 우리 지방인 입장에서 볼 때는 꽤 큰 자산 규모인데 서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 규모는 중하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처럼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저희 지방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규모는 대단히 큰 자산이 있는 건데 그리고 월소득 370만 원, 월 지출 250만 원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귀향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방점은 이게 시나리오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도시주택 임대하고 농촌주택 임차하고 비농업분야 취업해서 농사를 경험해서 세아미 모두 이주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 도시에 있던 임대 수익 발생하고 소득이 안정화 있어서 좋지 않겠냐. 굳이 촌에 와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적정 수익의 임대 수익이 있으면서 굳이 농사 짓지 않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공고한 시나리오 1입니다. 근데 이 안은 남편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시나리오 2를 일반적으로 농 귀촌하면 2번을 선택합니다. 도시주택 처분하고 농촌 주택가 소유를 삽니다. 농사를 전업을 합니다. 사인 모두 이주하죠. 그다음에 뼈 빠지게 일을 하다가 소득이 불안전해서 힘들어지는, 그래서 다시 귀농귀촌을 버리고 서울로 돌아가는 이런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2번 안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데 이것이 시나리오 기법에 의해서는 가장 나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이 저자는 그래서 에드머니에서는 1번 안에 아니 또는 3번 안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면은 일단 그 아내분만 귀농하시고 서울에 있는 집은 임대 주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남편과 그 장애가 있는 자녀가 거기서 살면서 일단 촌에 와서 최소한의 삶을 살면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해봐라. 이걸 좋은 장점은 귀농에 대해서 거부가 있는 남편을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주말 부부 한다든지 따로 살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 것이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답을 금방 좀 쉽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되게 좋았고요. 일단 귀농귀촌 하려면 다운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다운시프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쁘고 자신에 충실하고 삶을 배려해야 되는데 귀농귀촌을 했어도 그 대도시에 살던 그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뼈 빠지게 일하다가 골병 드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향의 디자인의 첫 번째 돈의 개념의 출발점은 많이 벌어야 된다는 목표를 지향해야 되고, 그것이 버려지지 않고 귀향을 하면 귀농을 하면 반드시 진짜로 고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귀향을 할 때는 덜 쓰는 방법과 이에 맞춰서 적정하게 버는 삶을 디자인하는 게 좋고, 이러려면 농사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퍼머컬처는 되게 매력적인 측면입니다. 영구적인 농업을 지속적으로 하자. 지속가능한 생산과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인데요. 이때 철학은, 퍼머컬처의 철학은 퍼머먼트, 영구적인 농업인데 지구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사람을 살리고 그다음에 이웃과 관계가 사라지는 이거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머컬처의 그 9가지 원칙들이 나와 있죠. 뭐 자연을 닮게 하고 상업적 에너지를 줄이고 적정한 규모로 만들어라.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연을 닮게 하라 설계는 이겁니다. 다양성을 높여서 설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귀농하시거나 농사 지으신 분이 단일 작목으로 대량으로 짓죠. 왜냐하면 단일 작목으로 져야 효율성, 효과성이 있고 그다음에 투입 대비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이 농산물 가격대가 뭐 변동폭이 크고 그러면 되게 위험도가 높은 겁니다. 갑자기 매년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는 농작물이 달라지는 이 상황에서 단일 작물에 집중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농사를 짓 때 다양성을 짓고 장목할 수 있는 그 품목도 다양하고 심지어는 동물도 섞고 그다음에 여기다 6차 산업까지 섞어서 최대한도 다양성을 높여주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생산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위험도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기후 재난, 병충해 위험도 낮춰주고요. 그거에 대한 사례들은 충분히 책에 기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위험, 특정한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는 위험부터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농 반X,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이제 X, 다양한 딴짓거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농사에 절대 기대지 말고 농사를 짓더라도 더 다양하게 짓고 이러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공고사항 다양성을 높이라는 것이, 이 자연을 담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다양성을 높이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가 두 번째입니다. 가장자리를 이용하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북새통도 어떤 의미를 담냐면 북, 책이고요.
새는 사이새인데 이런 뜻도 있어요. 변방이라는 뜻도 있어요. 변방. 통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변방, 변두리에서 책을 가지고 함께 논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으로 북새통이라는 이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또 가장자리가 뭐냐면 접점인 지역, 다른 성질이 만나는 곳, 하천, 하구, 갯벌 등. 그래서 가장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 할 때는 새로운 접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있고 일부러 거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을 덮어버려요. 우리 조그만한 개천이 흐르면 도로 때문에 우리 이런 거 뭐 복개를 해버리니까 덮어버리기도 하죠. 우리 청계천 같은 경우는 덮어버리고 진주에 있는 수많은 천들을 뭐 덮어버리고 하는데 가장자리는 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조그만 개울이 있다는 것, 이게 비효율성이 가득하다고 해서 덮어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천이 있으면 개천도 꾸불텅꾸불텅 하는 게 정상인데 그를 일자로 반듯하게 펴고 토목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털을 잡 때는 철저히 이제 가장자리 털을 잡고 없다면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자연 환경도 가장자리인데 삶의 영역도 가장자리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서라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새로운 분야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전환할 때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이나 만남들이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측면에서부터 어, 얇고 넓게 다양하게 더 접점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퍼머컬처의 원리라는 거에 저희도 되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의 힘을 이용해라. 그러니까 병충해 방지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연을 잘 관찰하면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더 많은 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도 서서히 변화로 가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급속도로 지역사회를 막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럼 바꾸려면 사람의 삶과 행동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피로도만 더 높게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심적인 마음들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한다든지 빠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경제 이득을 취하려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제한점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또 상업적 에너지를 줄여라. 요거는 올해 들어서 진짜 각광받는 이슈이죠. 예. 특히 그린 뉴딜 이슈랑 맞닿아 있습니다. 에너지도 계획해라. 존 계획과 섹터 계획을 만들어서 하다. 그러니까 지구 계획은 뭐냐면 중심지에서 동심에서 가까운 곳을 관리 빈도나 강도가 높은 곳으로 배치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자주 가거나 자주 일하는 것을 내가 사는 터밭에서 가까운 곳에 두고, 근데 구역 계획은 피자 모양처럼 북쪽은 햇볕이 안 드니까 그쪽에는 뭐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뭐 배 사는 뒤로 하고 바람 들어오는 데 하고 남쪽으로 햇볕이 들게 하고 이런 것들 조언을 피자 모양을 만들어서 잘 계획을 하면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북향으로 집을 짓는 것은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옛날부터 나던 선조들의 지혜가 있는데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에너지와 무관하게 그야 뭐 전기나 뭐 가스 잔뜩 쓰면 되지. 그럼 에너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대로 구역을 만들고 지구를 설계하면 에너지를 조금만 쓰고도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퍼머컬처 디자인과도 맞닿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때 집과 경작지는 가까이 둬야 되는데 이거는 도시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동거리를 최소화되도록 삶의 터전을 배치하는 것, 이것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덕분에 지금 삶과 경작지가 붙어 있게 됐죠. 지금 날마다 집에 있으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생물의 자원들을 잘 이용하라. 거기에 보면 닭 경운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기장 같은 걸 설치해 놓고 닭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다음 지렁이를 이용하고 그래서 땅을 좋게 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들이 생물들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잡초도 의미가 있고 지금 동물을 키운다면 닭 자체가 땅도 고르게 하면서 또 영양소 보충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똥도 땅을 이롭게 하니 이런 자연 생물들을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별다른 그런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량으로 엄청난 생산량을 만들어 내려면 이건 참 어려움이겠죠.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하는 상대 위치를 잘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닭장의 경우 주변의 숲, 연못 이런 것들을 위치해서 고려해야 되고요. 따라서 털을 잡기 전에 주변에 어떤 주변 배경 환경들인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자주 오고 가는 것은 모으도록 설계를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 관계도 생각해서 우리가 이 설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이웃에 피해가 주는지 아닌지도 고려해서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규모로 만들어라.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작지만 집약시켜라. 현재 농업의 트렌드는 대량 규모화, 전문화, 특화. 특정 분야에 특화해야 되지 이것저것 하면 생산성이 안 나와 돈이 안 돼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퍼머컬처의 개념은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적절한 규모에서 다양하게 최적화해서 만들면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추가합니다. 그리고 노동 시간도 고려해야 된답니다. 제가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도시에서 살던 그 수입을 농업에서 벌려니까 엄청나게 과다하게 막 일을 하세요. 그러다 이제 골병 드시고, 혼자서 안 되니까 이제는 막 과다하게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늘리니까 자꾸 사람들을 써야 되고, 사람들을 쓰는데 그게 이제 임금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 가족, 나와 아내, 우리 식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최적의 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 이것도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1년에 12달 골골고루 조금씩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들이 제가 심겨져야 되죠. 봄에 일을 할 수 있는 작물, 여름에 일을 할 수 있는 작물, 가을에 일을 할 수 있는 작물, 겨울에 일할 수 있는 작물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단일 작목을 심게 되면, 단일 작목을 경영하게 되면 바쁠 때는 엄청 바쁘고 한가할 때는 엄청나게 한가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물려줄 걸 대비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을 다 내가 다 가져갈 것처럼 엄청나게 열심히 해봐야 다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될 수 있으면 도시로 나갈 일들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맥가이버가 되죠. 슈퍼맨이 돼서 이것저것 슈퍼맨이 아니죠. 다양한 잔재주들로 무장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집 자체가 다기능, 숙박 기능에서부터 사무실 기능, 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다른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공유하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자원을 최소한의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또 기능들은 중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조건 에너지도 한 에너지원을 쓰면, 그런 효율성을 따지면 그게 한 에너지원을 쓰는 게 좋겠죠. 아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원전을 쓰는 게 최고로 좋다. 아니 무슨 뭐 딴 에너지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만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 사고 나면은 우리는 크게 위험하잖아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원을 한두 가지 의도가 아니고 다양하게 태양력, 풍력, 조력, 그다음에 우리 뭐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다양하게 쓰는 것이 좋겠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급자족이니 자급자족 기반으로 먹고 사는 걸 기반으로 다양한 것을 좀 중복시켜서 만드는 게 좋겠다. 그 생산, 가공, 판로도 다중으로 영역하고 항상 뭐 농협으로만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말고 직판도 있고 로컬푸드도 있고 다양하게 섞어놓고, 그러면서 다양한 또 활동과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향 디자인인데요. 이제 기향 디자인의 핵심은 반농 반X를 하는 겁니다. 반만 농사 짓고 반은 X, 하고 싶은 일 하라는 거죠. 본능과 연결돼서 좋아하고 싶은 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입을 결정하는데 내가 생애 주기와 자산 상황에 맞춰서 벌어야 될 번을 계산해 놓고 그거만큼 벌도록 하는 것도 되게 좋겠고요. 무조건 많이 버는 것들 지양하고, 그것은 오히려 피로도만 쌓여줍니다. 그런 측면부터 우리가 자녀 교육 때문에 내 현재 행복을 저당 맞춰서 자녀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사회가 혁신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좋겠는데요. 지역에 해결될 여러 가지 과제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법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만의 일에 몰입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몰입하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조직의 정규, 비정규, 상근, 비상근으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 활동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에 대한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냥 내가 그냥 텃밭에서 푸성키 정도 만드는 정도, 그러니까 신선 채소 정도만 내가 먹거리 만들겠다 하는 정도에서부터 다양한 내가 식량을 작업하겠다. 몇 가정이 같이 연대해서 작업하겠다.
아니면 그보다 또 더 많은 생산량이 났다면 잉여 어, 생산물을 판매하겠다. 더 나가면 로컬 푸드에서 더 나가면 전업용 농사가 됐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업용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의 농사인 것이고 앞에 로컬 푸드 이하의 푸성기부터 다양한 식만 작업 이것이 아마 귀향 디자인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짧게 제가 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